37번 글의 순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창의성 검사라고 보통 이제 아동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창의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하는 유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창성을 검사하는 것도 있고, 유연성을 검사하는 것도 있고, 구체성을 검사하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창의성 검사 중에서 특히 유창성 검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일단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trait that is often deemed, is deemed 하면 뭐뭐로 간주되다라는 얘기야. necessary ingredient of creativity 하면 창의성에 필요한 요소로서 간주되는 특성은 바로 유창성이다. 여기서는 창의성 검사 중에서도 특히 유창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플루언스 유창성은 is shown, 나타난다는 얘기죠. 언제? 어떠한 한 개인이 generate, 발생시킬 때 다양한, 그렇지만 적절한 반응을, 무엇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아주 정해진 시간 안에 자극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지만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낼 때 유창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창성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definition. 자, definition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되어지기도 하죠. person who is able to come up with, 생각해내다라는 얘기야. come up with 하면 생각해내다. a large number of response, 많은 반응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has a greater chance, 더 많은 가능성,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냐면 producing creative response, 창의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흔한 경우는 창의성 검사에서 흔한 것은 관념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관념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능력이야? things that belong to given class면 특정한 부류에 속해 있는 것들을 열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관념적 유창성이라고 하는 창의성 검사의 하나가 되겠어요. 유창성 검사의 하나가 되겠어요. 이러한 것에서 창의적 검사, 이러한 관념 유창성은 창의성 검사에서 가장 흔한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열거한다고 했으니까, 자, as they can 하면 as possible 되겠죠.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1분 안에 열거하도록 한 개인이 might be asked to, 요청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 that은 바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죠. 좀 더 길게 1분 안에 많은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좀 긴 많은 것들을 1분 안에, 가능한 한 1분 안에 열거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들의 초기 반응은, 예를 들면 폴, 스틱과 같은 초기 반응은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idea produced later in a sequence 하면 그 연속된 순서에서 나중에 제시되는 그러한 생각들은, 아이디어들은 더욱더 독창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개구리의 혀 같은 단어가 좀 더 길어진 거야. 이런 것은 좀 더 독창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반응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또 다른 유형의 유창성의 유형은 단어의 유창성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수의 단어들을 쉽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얘기야. 동격이 되어 있고, 이것은 특정한 주어진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수의 단어를 쉽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단어의 유창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관 유창성이 되겠죠. 관련 유창성. 이것은 바로 뭐냐면 특정한 주어진 단어들에 대한 동의어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연관 유창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창성의 종류에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관념 유창성도 이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단어의 유창성도 있었고, 또 연관 유창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관념 유창성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또 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유창성에는
관념 유창성, 단어 유창성, 연관 유창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창의성 검사 중에서 특히 유창성, 유연성, 여러 가지 창의성 검사의 테스트 항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유창성 검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서 유창성이 어떤 것이 유창성이냐, 그죠?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유창성인데, 유창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라는 정의가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유창하자고 하냐면, 이렇게 많은 반응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창의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관념 유창성이 가장 먼저 주어지죠. 주어진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열거할 수 있는 능력이 관념 유창성인데, 이것이 창의적 검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많은 단어들을 열거하도록 하는 그러한 검사 방법이 또한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유창성에는 단어 유창성이 있고, 연관 유창성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창의성 검사의 종류를 잘 모르고 창의성 검사 안에 있는 유창성 검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모를 때는 글 자체가 복잡해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